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현재 기온 23도고요.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예보됐습니다. 비 오고 흐린 날씨가 오늘 하루 종일 펼쳐지겠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윤석열 때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지요. 이 사람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또한 관심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볼까요? 두 개 기사를 엮어서 보겠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와 밀착해온 김어준 씨가 돌연 김민석 전 총리를 옹호하고 나서자 여권 내의 해석이 분분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친청계가 김민석 전 총리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을 제기하니까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담을 넘고 본청을 뛰어다니는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친명계의 출연 기피, 그리고 공소 취소 거래설, 유시민 발언 논란, 허위 조작 정보 처벌 강화 등으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친명계와의 거리 좁히기 과연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상은 어떻게 입수했을까 보시는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에 진입하는 저 영상은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걸 두고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장 측은 이 영상은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나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텐데라고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김민석 전 총리도 본인이 입수해서 김어준 씨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김어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분화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가 양대 축으로 맞붙는 가운데 수적 우위는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고 오늘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출마 선언과 토론회에 의원 50명가량이 참석했고 반청 성향 의원뿐 아니라 비청, 친명계 인사들도 전략적 친김민석계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정청래계는 조승래, 김영환, 한민수, 권향엽, 이성윤 등 핵심 측근 중심으로 결속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송영길 의원은 인천 기반을, 고민정 의원은 친문계를 중심으로 세력화를 시도하며 현재 결집 중입니다. 호남 표심도 갈라지는 양상이라고 하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정부가 쉬었음 청년, 고립 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취약 청년에게 사회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달 출범 100일에 맞춰서 청년 참여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핵심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소득은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돌봄, 교육, 복지시설 활동, 그리고 노인 말벗 서비스 등 사회적 기여를 조건으로 보충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청년 고립을 줄이고 소득 보장과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초고령 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요.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장윤기의 1년치 휴대전화 통신 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로 통신 내역과 3년치 금융거래, 블랙박스 영상, 차량 SD카드 등을 추가 확보해서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혈흔 등 핵심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장윤기의 아버지 경찰관이지요.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말입니다. 보안 수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다. 이 민주당의 그 구상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실 수사 피해는 결국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이로써 민심 위반으로 민주당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12.3 내란 발생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은 유죄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징역 7년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졸속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이 해제된 후 외신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남은 윤 전 대통령 재판 7건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3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돼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과 긴장관계를 만들려고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단 일반이적 사건에선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억지라고 주장했지만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대한민국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4개 사건은 1심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과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외 도피 의혹 등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2건입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은 이번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우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유 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고대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했습니다.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경찰로 일어나 있습니다. 대신 우려를 반영해 보안수사, 시정조치,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본질은 아니다.